안녕하세요. 이스톱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세계적 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는 중국 기업의 투자에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최근 중국발 규제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지난 10일 올해 최고치였던 지난 3월 대비해서 무려 36% 폭락한 채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펀드는 지난달 40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의 IT 업계 규제 강화가 주가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에 대해 사이버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미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앱 마켓에서 디디추싱 앱을 삭제하도록 명령까지 했었습니다. 중국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의 규제 발표 직후 지난 6월 공모 가격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디디추싱의 최대 투자자는 바로 소프트뱅크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중국 트럭 공유 서비스 업체 만방그룹도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됐죠. 만방그룹의 앱 윈만만은 조사기간 신규 사용자 등록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IT 기업에 대한 투자 잠정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1, 2년 내에 새로운 규정이 나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지난 5월 소프트뱅크가 역대 최고 매출, 수익 기록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 임원들은 디디추싱과 만방그룹에 대한 투자와 비전 펀드 운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6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징둥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소프트뱅크의 중국 리스크도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약 25%의 지분을 보유한 알리바바는 소프트뱅크의 최대 자산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초기에 알리바바에 투자한 금액은 6천만 달러였는데 그 돈 이익은 무려 2,500배 넘는다고 합니다. 손 회장이 평생 번 돈 80%가 알리바바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리바바는 소프트뱅크에게 최대 부담거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를 중단시킨 여파로 지난해 11월 310달러를 호가하던 알리바바의 주가는 8월 17일 기준 173달러로 3분의 1가량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도 받았죠. 알리바바가 자사 플랫폼과 경쟁사 플랫폼에 동시에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관행적으로 벌금성 수수료를 부과하다 적발돼 무려 28억 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리바바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상사에 의해 술자리에 끌려나갔다가 술에 취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번에는 경찰 조사가 다른 임직원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비난 여론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8월 15일자로 손 회장은 중국 투자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손 회장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당국 규제가 예측할 수 없고 광범위해졌다며 규제 리스크가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손 회장의 투자 중단 선언은 최근 미국계 자금이 중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분위기와도 맞물립니다. 돈나무 선생님으로 유명한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는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교육업계로부터 기술업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내놓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술주를 대량 매도한 바 있었습니다. 캐시우드는 지난 8월 10일 자사 웨비나를 통해 중국 주식이 현재 투자 불가능한 상황인지 물어본다면 나는 이들 회사의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빨리 회복하기보다는 어렵겠다고 답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점차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국내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이던 차이나 엔터프라이저 상장지수 펀드와 13위 종목인 텐센트 순위도 최근 대폭 뒤로 밀려났습니다. 손 회장의 중국 투자 중단은 향후 글로벌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이의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프트뱅크가 중국 기술기업 투자를 중단할 경우 중국 내 벤처 투자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꽃비를 다시 잡아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 동기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당의 통치를 수호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유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경영 등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이 창의성과 유연성으로 무장한 민간기업들이 약진을 하게 됐죠. 그러자 중국 공산당은 황금알을 낳는 민간기업을 급박하여 당의 통치를 뒷받침하고 고위층의 자금줄인 국유기업을 살찌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최근 몇 년간 금융, 에너지 등 대형 민간 기업에 대한 과격한 규제, 경영권 박탈 등 국진 민퇴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국유기업은 살리고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나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순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 것이죠. 일례로 지난 7월 자산 총액 1조 2천억 위안, 약 206조 원에 달하는 금융 민텐그룹의 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박탈해 국유기업에 넘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들며 투자자 큰익 보호를 내세웠지만 국유기업을 살리기 위해 잘 나가던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중국 정부의 칼날은 이제 IT기업 분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중국 IT기업에 투자하여 그동안 톡톡한 효과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이제 끝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프트뱅크의 중국 투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진핑이 최근 강력한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자국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시진핑의 정세 판단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현 국제 정세 속에서 그에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의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이유인데요. 사교육 금지 조치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이 타도 대상이 된 것이죠. 비슷한 시기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은 상장 폐지를 검토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이 사용자 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모든 앱마켓에서 삭제했고 디디추싱은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6월 말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한 디디추싱은 당국의 이번 조치로 7월 말 주가가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폭격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정보 및 분석 어플리케이션 제공 업체인 팩트셋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피해는 기업과 투자자에만 머물지 않을 전망입니다. 규제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되살아나면서 중국이 향후 45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시진핑의 다음 규제 타깃이 어디인지 추측하기가 바쁘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거액의 손실을 뻔히 알고도 규제를 단행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도 분분하다고 합니다. 디디추싱이 당 고위 간부 정보를 유출해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왜 규제를 하느냐보다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규제를 감행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중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내년 10월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인 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을 노리는 시진핑의 권력 틀어지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정권을 잘 따르지 않는 민간 기업을 벌주면서 군기를 잡는 것이죠. 서방 시장 경제에 맞서는 공산당 사회주의 경제 체제 구도를 더욱 뚜렷이 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상하이 정치법률대학의 한 교수는 시진핑은 현재 동방이 상승하고 서방이 하락한다고 믿는다며 시진핑은 지금이 새 판을 짜기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시진핑은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주도한 무역전쟁, 반도체 기근, 하웨이 규제, 틱톡 저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국경 폐쇄 등으로 답답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을 수정해 손잡을 것은 손잡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상대로 중국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정권에 조금씩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방 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지금이 서방 사회에 반격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 규제와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대형 민간 기업,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치는 민간 기업에 대한 길들이기자 사회주의 강화 조치인 셈입니다. 호주의 중국 정치 전문가 리처드 맥그리거는 지난 9일 니케이 기고문에서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당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의 손실은 시진핑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기업 다스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리서치 기업 플래넘의 파트너 분석가인 펑 추청은 기업 규제는 이제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하며 규제 폭풍이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만 경제학자 우자룽은 이번 규제 조치가 중국 공산당의 기업 공격이라며 목표는 부의 재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몰린 부를 가져오겠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우자룽은 시진핑 집권 후 숙청된 중국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모두 성장 과정에서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성공하고 난 뒤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시진핑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를 철권 통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발 규제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